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근데 전화가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하네요. 전화한 줄 알고. 워낙 주 5회 중에서 4회를 전화 연결하니까 예, 교수님 전화가 편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니까 부끄러워요.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딴짓을 못하니까. 예,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은 항상 집중하게 만드시는 마력이 있어요. 네. 예. 자, 교수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매직하우스에서 낸 책. 오늘도 저 책을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퀴즈 문제를 내주셔야겠어요. 네, 바닥이 났어요. 큰일 났네. 나타샤. 나타샤는 누구인가? 이거는 뭐 사실 정말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조국의 독립 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던데. 그 님의 침묵의 님이 그 조국 아니냐? 예. 오버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님은 누굽니까? 뭐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뭐 한용운의 경우는 조국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 작품의 다양성을 너무 닫아버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타샤. 네, 나타샤. 나타샤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자신이 나타샤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예. 백석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시인이었던 건 당연하고요. 네네. 그리고 외국어도 워낙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묻 여성들이 백석만 보면 좀 설레곤 했던 모양입니다.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음 중 백석을 몰래 사랑했던 또는 노골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네. 그래요. 너무 어려운가? 아니 뭐 어렵더라도 뭐 정답을 맞힐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예. 아니, 도와드리지 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1번. 노천명. 노천명, 그 유명한 노천명. 예. 2번. 모윤숙. 예. 털모자. 예. 3번. 최정희. 4번. 박영선. 왜 웃으세요? 예. 박영선은 요즘에 잘 나가는 분이죠. 그분. 예. 싸움닭으로 또 별명을 갖고 계신 분. 공격수. 네. 몰라요. 박영선 의원도 몰래 꿈속에서 백석을 사랑했는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4번 박영선. 주목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걸 쓴 백석을 연모했던 여인 중에 아닌 한 사람. 1, 2, 3번은 누군지 모르겠고 4번은 박영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매직하우스에서 만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잘 만들었어요. 그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보면은 사진으로 만나는 백석 해서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안에 박경련. 박경련. 네. 그 대국국 끓였던. 네. 대국국을 끓였던. 지아비와 함께 어린 것도 생겨서 그 박경련과 그 박경련이라는 백석의 연인을 소개해줬다가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채간 그 신현중이라는 사람들 둘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교수님, 박경련하고 백석이 연애한 적이 단 1분도 없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있겠죠. 그럼 혹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을까요? 몰라요. 진도 나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자꾸 또 딴청 부르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도 박경련 사진을 봤는데, 박경련처럼 생긴 여성을 참 제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 돌아온 백석이 아닌가. 예. 자, 알겠습니다. 시사평론계의 백석 김용민이가 진행하는 김용민 브리핑.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읽는 책. 자, 소개해 주실 책이 뭡니까, 오늘? 네,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네, 예, 시가 있는 금요일 음. 오랜만에 훌륭한 시집 골라왔습니다. 예. 장철문의 바람의 서쪽입니다. 장철문의 바람의 서쪽. 바람의 서쪽. 네, 예. 이 장철문도 백석과 관련이 있어요. 장철문은 시를 참 잘 쓰는 시인인데 2016년인가요? 이 비유의 바깥이라는 비유의 바깥이라는 그 시집으로 백석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4권의 시집을 냈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바람의 서쪽이 음. 이 첫 시집입니다. 음. 첫 시집이 갖는 그 의미가 각별하죠. 네. 그리고 무릎 위에 자작나무, 그리고 삼벗나무의 저녁. 예. 정말 훌륭한 시집들이 있는 말없이 시를 잘 쓰는 시인입니다. 이 바람의 서쪽에서 몇 편 고를 텐데요. 요즘 분위기, 봄날의 분위기. 혹시 우리 김 PD 그 봄동 겉절이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지금 한창 때죠? 아유, 파릇한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양념장을 딱 음.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좀 넣고. 그렇습니다. 고춧가루 넣어야 돼요. 요즘에 저희 집에서도 이 달래국 그리고 네. 냉이국을 끓여주곤 하는데 예. 봄동 겉절이 네. 우리 장모님이 아주 잘해주십니다. 그래요. 괜히 침 넘어가네요. 이 봄동에 막 그 확실하게 그 서려 있는 그 봄의 기운. 봄의 그게 기운. 있어요. 예. 그 약초도 막 싹이 틀 때 이 예. 약효가 약성이 가장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예. 겨울을 뚫고 나온 예. 그 생명력, 예. 그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시집에 저시살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시살. 네, 낯설죠. 예. 이 저시살이가 바로 이 시인의 고향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장수. 네, 오. 네, 저 비슷한 고향인데 네. 장수 지방 그쪽 말이 봄동을 저시살이라고 했어요. 저시살. 네, 저시살이. 저시살이. 네. 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쪽 동네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저시살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네. 한겨울 흰 눈으로 솜잎을 덮고 볏짚으로 속잎을 꽁꽁 덮고 안진뱅이로 자라는 할머니 입맛 없다 집 앞들 봉담 곁 방죽 윗뱀이 눈 쓸어내고 볏짚 들추고 비늘 같은 얼음 털어 뽑아낸 눈 덮인 소래기 열어 장 퍼다 찌트리고 깨소금 고춧가루 설설 치고 어머니 거칠한 손으로 버물버물 파릇파릇 성깔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 할머니 전라도 사투리 입담 만나는 저시살이 겉절이. 아이고. 이건 그냥 밥을 얹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 끝이에요. 그걸로 끝장납니다. 네, 할머니 입맛 없다면서 집 앞들 그 봉답. 이 봉답은 제사답이라 그러는데 그 예.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그 논 곁에 방죽 윗뱀이 네. 그 좁은 밭에 가서 눈 쓸어내고 아. 볏짚 들추고 그리고 비늘 같은 얼음 털어 뽑아낸 저시살이 네. 봄동을 뽑아온 거죠. 아이고. 거기다가 눈 덮인 소래기는 이 장독입니다. 독을 열어서 장 퍼다 찌뜨리고 간장 예. 그리고 깨소금 고춧가루 설설 치고 예. 그리고 어머니 거칠한 손으로 버물버물. 설탕도 좀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어. 근데 이 시절에는 설탕이 아주 귀해서 음. 없었습니다. 설탕이. 근데 사실은 봄동에 이 단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의 기운, 그 혹독한 계절과 싸우면서 길어올린 힘이니까, 땅의 힘이니까 얼마나 그 온갖 맛이 있겠습니까? 그 저시살이 이것도 인동초네요. 그렇죠. 일종 인동초죠. 인동초. 네. 예. 우리 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맛도 그렇고요. 입맛 예. 없을 때 이 봄동 겉절이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인들만이 네. 표현할 수 있는 감각들이죠. 재현할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훌륭하죠? 아유,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한 3살인가 4살까지 할머니 손에 키워졌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그 다음부터는 다 도시 생활이었지만은 그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또 어떻게 밭에서 따오신 거 먹여주셨던 기억이 나고. 예. 그 할머니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감수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PD를 이렇게 키운 그 영혼의 탯줄 같은 게 할머니 손길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시살이 겉절이, 네. 이 봄동 겉절이 말씀드렸고요. 또 이 시를 쭉 읽다 보니까
머루주가 읽는 밤. 머루주. 음. 머루주. 머루주. 예. 제가 작년에 우리 동네 형이 예. 이 오미자를 음. 따다가 예. 오미자 술을 100일 동안 담궈서 네. 저한테 큰 통으로 4통을 보내줬는데 네. 그한 2달 먹었더니 다 떨어졌어요. 어허. 지금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남아 있는데 음. 아까워서 못 먹고 있습니다. 제 겨울을 지켜준 오미자주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예. 설탕을 넣지 않고 음. 담그니까 정말 그 오미자 맛, 예. 단맛, 신맛, 쓴맛 이게 다 아이고. 5가지 맛이 다 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 오미자 머루주가 읽는 밤 음. 읽으면서 그 오미자주가 또 간절하게 생각이 났고요. 음. 여기에 용민형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용민 형에게 우리 장철문 시인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뭐 전혀 모르고 아니 그분 나이가 뭐 저보다 네, 맞아요. 적을 것 같지 않은데요? 66년생입니다. 아유, 그러면 8살 위에 형이시죠. 엄청난 형이죠. 예, 예, 예. 근데 용민이라는 이름이 흔한가 봐요. 뭐 그 제 주변에 김용민 변호사도 있고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도 있고, 화백도 있고. 예. 어. 찾아보면 좀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용민이라는 이름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저 교수님도 법제처장, 정선태 법제처장 그런 게 그분의 있습니까? 이름도 있습니다. 예. 이 머루주가 읽는 밤 용민형에게 예. 보내는 시인데 뭐 보내면 뭐 합니까? 술 한잔 못 하는 사람인데. 아, 용민이 형은요? 용민이 형은요? 예, 예. 이 머루주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아, 근데 술자리에서 오랫동안 즐길 수는 있죠, 우리 김 PD는. 아유, 그럼요. 그 분위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밤에 깨어 찬 소주를 마신다. 음. 서가 기퉁이에 머루주가 있고 건넌 방에서 어머니가 몸을 뒤챈다. 머루주는 먹빛으로 우러나고 물이 어는 새벽 시린 소주가 불을 일으킨다. 머루의 즙과 소주의 독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머리를 디밀고 버팅기며 아픈 고비를 넘길 병 속은 잘 우러난 먹빛으로 고요하다. 영혼은 소주처럼 맑아지지 않고 몸은 혼곤함 속으로 자꾸 빠진다. 머루즙과 소주의 독은 지금 저 침묵 속에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일까? 혼곤한 몸살이 몸속에 새로운 질서를 부르듯 어느 한순간 확 까무러치며 두 몸은 새 몸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일까? 침묵 속에서 미쳐갈 병 속이 아파서 다시 소주를 붓는다. 잔 속의 차고 투명한 비웃음은 내 몸과 함께 홍곤한 속으로 풀려가고 병 속의 알갱이들은 더 깊숙이 몸을 섞으며 한꺼풀 불쾌한 머루빛으로 익는다. 이 아이고, 참. 머루의 즙과 소주의 독이 서로 뒤엉키면서 빚어내는 맛, 예. 그리고 그게 몸속으로 스며들 때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예. 이건 술을 즐길 수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융합될 때 그 뭔가 큰 파열음, 네, 뭐 파쟁, 파열음이면서 동시에 예,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경험, 새로운 풍경이 나를 이렇게 습격해오는 예, 그런 것일지도 모르죠. 창조적 결합, 그렇죠. 예. 네. 그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도 소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눈과 소주. 예, 그 퀴즈를 냈어요, 제가. 훌륭했어요. 예, 1번 들으면서. 소주, 2번 시바스리가. 예, 네, 이 한밤에 깨어 찬 소주를 마시는 이 시인의 심사가 머루주와 함께 먹빛으로 먹먹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편입니다. 교수님 뱀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저는 그런 것 힘들합니다. 어. 술은 그 뱀주는 그 뱀을 집어넣고 거기다 소주를 붓고. 네, 뭐 그렇다고 하죠. 예, 예, 예. 근데 술은 기본적으로 곡물과 그렇죠. 과일 예.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술을 담그는 경우가 없진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 뱀주 이런 건 술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신용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술의 그 본연의 존재 근거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독이다. 네. 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AM도 있는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FM과 달리 AM은 늪지대에 그 송신소가 있는데 늪지대에 얼마나 뱀이 많습니까?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우리 네. 선배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엔지니어였는데
햄을 잡아다가 냄비에다 넣고 거기다 물 붓고 그 위에다 돌을 얹어가지고 한 20시간인가 이렇게 계속 불을. 넘어가. 나 비가 알겠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뱀 싫어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싫어합니다. 그 지리산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어, 많이 봤는데 무섭습니다. 큰 뱀도 보셨고. 네, 무서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 소개해 주시죠. 장수의 그 어떤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오죠? 전에 제가 진안 가가지고 하룻밤 잔 적이 있었는데, 네. 마이산에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네. 잠이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바로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무주, 무주 진안 장수. 예. 아주 무진장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또 임실도 네. 한 지역구로 엮였는데, 네. 임실에 그 제 처가 집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에 한번 진안 갔다가 임실 갔다가 그랬는데, 이 진안이 기본적으로 고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장수도 그렇고.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좋습니다. 예. 그곳에 살아본 분만이 알죠. 네. 또 이 시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꽃이라는 시인데요. 하늘꽃. 예. 시인들은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처를 승화한달까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시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철문 시인의 경우 위로 두 형이 있었는데 두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동생인 시인에게는 많은 아픔, 그러니까 상처 또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깊이 남았던 것 같고요. 예. 동생에게도 그랬을진데 아들 둘을 앞세운 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꽃인데요. 예. 이 아버지가 도시에 생활하면서 틈만 나면은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꽃밭 비슷한 걸 만들어요. 조그만 화단 같은 걸 거기에 이제 꽃을 심고 합니다. 꽃을 매개로 해서 하늘나라로 간 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소수건 준비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평남짓 대문간 옥상에 올라가신 아버지는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어차피 산동 낸 뒤 저 어디 밴두리로나 가서 돼지나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어. 몇 년 전 50 넘어 밥 한 덩이 버리던 어머니가 한숨이셨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공사장 떠돌 때마다 시멘트 한 보자기씩, 자갈 한 보자기씩 얻어다가 대문간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지요. 아버지 속 터지는 일 좀 그만하세요. 큰형님은 옥상으로 왼종일 흙을 저올리는 아버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그 하늘 텃밭에서 아버지는 나발 같은 흰 꽃을 피운 백년초 꽃대에 야인 볼을 비비고 계십니다. 들리는구나 얘야. 흰 꽃대롱 속에서 어린 날 내 웃음소리가, 내 자식놈 묵젓 보이는 웃음소리가. 고맙다 얘야. 이렇게 잦은 비 뿌리는 날, 손 노는 날 가려 왔구나 얘야. 빗방울 담뿍 머금고 왔구나 얘야. 너는 꽃대처럼 꺾어지고 내 목까지 살아서 애비는 오늘을 보는구나. 너를 보려고 날 품발이 하루 쉬었구나. 괜찮다 애야. 내 애미 넋둘이 아직 우렁차고 내 아우들 여전히 귀가가 늦다. 얘야 거기서는 애비의 장남도 내 아우들의 형도 아니니 이승의 일은 이승의 일로 남겨두고 편히 쉬어라. 아이고. 그래 가는 비 있을 비 담뿍 머금고 가서 편히 쉬어라 얘야 하는 시입니다. 좀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좀 알 수 없을까요, 교수님? 네, 깊은 사연, 역사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앞세운 하늘이 무너지겠죠. 네. 앞세운 다음에 단장의 고통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단장의 고통입니다. 예. 앞세우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자식들 지청구를 무릅쓰고 그 허름한 집 그 대문에 이렇게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옛날식 한옥 보면은 그렇죠. 예. 거기 대문에 있는 조그만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화단에 피어나는 백년초 꽃대롱의 얼굴을 부비면서 먼저 이 저승으로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쓰는 시입니다. 예. 얘야 거기서는 하늘나라겠죠. 애비의 장남도
내 아우들의 형도 아니니 이승의 일은 이승의 일로 남겨두고 편히 쉬어라. 아이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자식을 불교의 객으로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음. 4월이 오면 더 많아지겠죠. 네. 4월이 오면. 네, 이 하늘꽃이라는 시가 이 시집에서 바람의 서쪽에서 제 눈길을 꽉 틀어주고서 안놔줬습니다. 네, 한 편 더 할까요? 예, 교수님. 네, 예. 한 편만 더 하겠습니다. 네. 낡아가는 것들이라는 시입니다. 낡아가는 것들. 네, 예. 예, 낡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버리고 쉽게 외면하는데 이 낡아가는 것들 그 시간은 뭐 누구도 이 피해가지 않죠. 뭐 시간의 의지나 뜻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 예. 시간이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주인 사물들도 다 낡아가겠죠. 근데 낡아가는 것 속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다 분명히 깃들어 있을 텐데 마치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그게 물건이든 장소든 그런 그 세태랄까요? 우리의 그 야박함들이 안타깝게 와닿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좀 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몸져 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낡은 것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데 이 아버지가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이 낡아가는 것들이 다 힘을 잃는 거죠. 네, 그거 좀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는 이제 캐캐 묵은 것들을 모으지 않는다. 귀떨어진 화분, 못 박힌 강목, 알루미늄 셋이, 쓰다 남은 벽돌과 모래, 자갈들. 어머니가 어디서 고추 모종을 얻어오면 작은 고추밭이 되던 괴짝과 깨진 함지들. 어딘가 한 구석이 비거나 비틀어지면 거기 가서 빈자리를 메우고 헌대를 깁던 판자와 철사들. 아버지는 이제 당신이 모아둔 물건처럼 당신을 안방 한 구석에 던져두었다. 찬장 선반이 삐걱거려도 연장 괴의 못들은 당신의 허리처럼 꺾인 채 아주 녹이 슬어 몰아누웠다. 아버지는 이제 TV 앞에 당신을 꽂아 놓았다. 눈에 띄지 않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은 거리에 버려진 채 더 이상 화장실 뒤쪽이나 지붕 밑을 찾아들지 않는다. 당신의 골목도 살림살이도 자꾸 녹슬어간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쓸모 없어 보이던 것들, 그러니까 귀떨어진 화분이나 못이 박힌 강목이나 쓰다 남은 벽돌이나 모래나 이런 게 다 고추를 키우는 이 작은 밭이 되고 미니어처 되고 이랬던 거죠. 예. 그리고 이 뭐 버려진 철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지 다른 것으로 썼었죠. 저희 어머니 그러십니다. 이게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게. 저희 그 할아버지도 그 신문 지금이야 신문 인쇄 기술이 훨씬 좋아지고 잉크도 좋아지고 또 종이질도 훨씬 좋아졌지만 예전엔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네. 근데 그걸 다 잘라가지고 할아버지는 그 화장실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네. 걸어놓고 그걸 갖고 그 뒷처리를 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는 호박잎으로 했습니다. 호박잎을 했습니까? 겨울에는 지푸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이런 걸 참 귀한 줄 모르죠. 예.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이런 표현들이 참 아릿하게 와닿죠. 아버지는 이제 당신이 모아둔 물건처럼 당신을 안방 한 구석에 던져주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방 한 구석에 이제 처박혀버린 것이죠. 이제 운신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럼 하루 종일 텔레비전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TV 앞에 당신을 꽂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눈에 띄지 않게 제자리를 찾아가던 모든 것들이 이제 갈 줄을 모르고 한 곳에 처박혀서 자꾸만 다 녹슬어 간다는 겁니다. 네. 이 낡아가는 것들이라는 시도 아주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아릿한 시입니다. 네. 이렇게 참 좋은 시들이 많아요. 아유 정말 이 감성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는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 김 PD가 지금 눈가가 불쾌해졌습니다. 아 예. 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시 네. 예.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이야기. 네. 아이고 참 교수님하고 방송 같이 하면서 네. 시를 재발견합니다. 이 시가 예전에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자꾸 외우라고 하니까. 네. 안 보이죠.
예. 안 보이고. 눈 감고 탁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어떻게 사물을 저렇게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아, 그리고 어떻게 그 저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 들면서 아, 시인이 참 위대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한 편만 더 할까요? 한 편만 더 하시죠, 교수님. 이 서정리 이모라는 작품인데요. 서정리 이모. 네. 서정리는 어느 서정리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장철문의 고향이 전북 장수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서정리는 제 고향 근처 마을입니다. 아, 남원, 남원. 남원. 아영면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모가 그곳으로 시집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서정리 이모라고 한 모양인데 네. 이 서정리 이모가 모든 걸 다 챙겨서 남들 잘 챙기 품이 넓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눈에 선한 분입니다. 어디서 제 고향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인물이에요. 저희 외갓집 옆에 바로 이 밭 옆이 서정리입니다. 바로 저희 외갓집이 있던 갯보도 나오고 그래요. 갯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 고향을 배경으로 하십니다. 근데 이 서정리 이모가 이모의 품이 얼마나 널찍한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이모들 한 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런 뭐랄까 친척 중에서 거의 다 있는데 이모가 없습니다. 이모가. 저는 이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되게 이모는 엄마 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막내 이모는 뭐 특히 더 그렇죠. 예. 친구이면서 예. 엄마를 대신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저는 이모가 없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모가 또 그 역할을 고모는 그게 잘 안 돼요. 아. 고모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에겐 참 너무 좋은 고모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이모도 참 좋은 분이지만. 예.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 문제겠죠. 네. 네. 서정리. 참 고모복, 이모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요. 그게 참 복이 있죠. 저는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리 이모라는 산문시인데 예. 제가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모가 전화하실 때는 곧 수화기 밖으로 뻗어 나갈 것 같은 야이 머시마야. 그 느닷없는 경상도 사투리 넌출과 전라도 사투리 넌출이 한 밭둑을 타고 넘는다. 바로 이곳이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섬진강이니까. 섬진강이 아니라 지리산 지리산. 예. 그렇죠. 운봉 쪽인데 아영면이 그게 그렇죠. 바로 함양하고. 그렇죠. 함양 경계예요. 야, 예. 경계인데 산 하나 넘으면은 경상도 말이고 예. 이쪽 넘으면 전라도 말인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경계입니다. 야, 참. 그러니까 그 얘기를 경상도 사투리 넝쿨과 전라도 사투리 넝쿨이 한 밭둑을 타고 넘는다. 이랬습니다. 계속 볼까요? 네. 그만 가슴에서 지리산 줄기 하나가 꿈틀 일어서는 것이다. 뱀사골에서 오미자 덩굴을 헤치다가 한치 앞 나뭇가지에 또아리 튼 까치 독사와 딱 눈이 마주쳐버린 그 얘기를 하실 땐 거참 어떻게 살아야 이모 같은 장단이 익을까. 딸 6에 아들 하나인 우리 이모. 이모부 생일날 딸년들 몫으로 떡 한 말 쪄놨다가 썩을 년들 한 년도 코빼기 안 비치면 강주리째 아영중학교 앞에 들고 가서 나오는 놈마다 한 놈씩 이놈아 왜 그리 어깨가 처졌냐 이거 한 덩어리 묻고 가거라. 예. 이 세상 새끼들이 다 내 새끼 마장 짜내서 아니 아나 너도 한쪽아리 묻고 가거라. 이때 아나란 말은 그 동네 말이에요. 예. 아나 옛다 이런 뜻인데 아나 안와라고 요즘 또 그거하고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거. 안와 그게 아니고요. 예. 아나 하면 옛다 여기 있다. 이 말에 그쪽 예. 그 동네 말입니다. 아나 너도 한쪽아리 묻고 가거라. 뱀사골 오미자 맛이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넓은 우리 이모 성깔만 할까. 이모의 성깔이 오미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모부 생일날 딸년들 온다 그러니까 광주리채 떡을 찐 거예요. 떡집에 가서. 딸년들이 코빼기도 안 보여. 키워나고 소용도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찐 한 말 많거든요. 그 떡 찐 것을 아영중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예. 아영중학교 앞에 가서 축 처진 어깨하고 나온 놈들 아나 떡이나 먹어라. 힘내고. 네. 그 이모의 품이 오미자 맛보다 더 높답니다. 예. 집 앞 수렁논, 독정골 바우밭, 동구 감자밭, 갯봇들 그 큰 논밭 다 거두고도 펄펄 힘이 남아 남원 전주 이리 서울 딸년들 동기간들 이 동기간들은 형제들입니다. 보따리 싸보내고 바쁠 때는 백년 손님이고 모시고
백년손님 사위죠. 네. 모시고 줄줄이 불러내어 논밭으로 내몰고 이모가 보내주신 고들빼기, 취나물, 태양고추, 애호박, 팔뚝만한 우엉은 제각각 우리 이모 성깔 한 가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이모같이 한 세상 불쾌할 수 있을까? 옳거니 이모 생각만 하면 내 마음 서정리 들판 보름달 밤 되는데 내일 새벽 기차로 이모 오신다는데. 아이고. 서정리 이모 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아유,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시집, 감사합니다. 시집 이름 다시 한번. 네, 장철문의 바람의 서쪽이었습니다. 네, 장철문의 바람의 서쪽. 네, 다른 시집들도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즐거운 또 주말을 열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네,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